2025년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1분기 5.4%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5.1%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성장은 미중 간 관세 갈등 재점화 우려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 물량 조기 출하, 이른바 프론트로딩 전략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성장의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2분기 GDP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1%로 전분기 1.2%보다 낮아 구조적 회복세를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와 달리 중국 내수 소비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4.8%에 그쳐 5월 6.4%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올해 1월에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소비가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비 부진의 배경에는 가계 소득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소비 지연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전에 거주하는 30대 의사 부부는 올해 임금이 삭감됐고 주택 구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사는 구내 식당이나 집에서 해결하는 등 소비를 대폭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계 불안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조업 생산 지표는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실상은 불안정합니다. 6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며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수출 물량 조기 출하의 영향이 큽니다. 내수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공장 가동률 상승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8월 예정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하반기 수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철강 생산량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9.2% 감소했는데 이는 설비 점검과 계절적 수요 약세도 있겠지만 건설과 인프라 수요 부진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액은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6월 신규 주택 가격은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도시촌 재개발과 새로운 부동산 모델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둔화 추세로 6월 누적 증가율이 2.8%에 머물며 인프라와 제조업, 부동산 전반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6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화하는 징후를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5월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정부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무제한적 재정 확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가 더욱 둔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로이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4.5%, 4분기는 4.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5.0% 성장 목표 달성에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 관세 부과 확대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외부 변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하락과 위안화 약세는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유발할 수 있어 한국 금융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성장 둔화가 글로벌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하면 중국 2분기 경제 지표는 표면상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며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 위축,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 압력, 대외 리스크 확대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소비 신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 성장 전환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성장 수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반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